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 이제 아닌가 결정을 싶습니다. 내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 시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등교 중지 조치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고요. 학교 현장의 교육뿐 아니라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분야에도 크나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한밤의 문화,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월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예. 교육이라는 거 하는 개념이 돌봄 개념까지 네. 포함한다고 하면은 거의 사람의 생애 한 4분의 1 정도를 교육을 4분의 1도 더 될 수도 있겠군요. 더 되죠. 네. 평생 교육의 개념이 지금은 그렇게 더 따지면 확장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작가지만 교육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평생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어떤 그 합의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오늘은 일단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이 최고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실 없는 교육. 네, 그렇죠. 예, 교실 없는 교육이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 또 학부모들의 이제 최고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하루 종일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교사들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가 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장점도 있고 또 이 무엇을 배우는지 학부모들이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아, 그것도 있네요. 예, 네.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도대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나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부모님들이 이제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새로운 세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혼자 집에 남아서 동영상 수업을 받아야 해요. 잘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동영상 켜놓고 난 다음에 나와서 게임해요. 네, 그럴 수 있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막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죠. 학생 입장에서는 난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편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온라인 기반이 아니라 이제 책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교실이 있는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저희 세대까지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뭐 유튜브를 접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온라인이 더 익숙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익숙한 환경에 선생님들이 거꾸로 적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은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준비해야 될 것도 훨씬 더 많고 동영상도 촬영해서 올려야 되고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학생들한테 많이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 긴장이 되고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 긴장을 주고 더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이제 벽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벽을 보고 수업하는 그런 그 막막함
이런 것들을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님들이 마치 내가 콜센터 직원이 된 느낌이다. 막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학생들 출석 체크하는 것, 또 발열 체크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아침에 네. 아침마다 사실은 네. 자가 앱으로 네. 다 그거 체크해야 돼요, 사실. 네,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일이 일단 많아진 거예요. 학생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답장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도 학생들이 안 들을까 봐 걱정되고 또 저작권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때 위축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그것 자체를 뭐 녹화하거나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계속되면 교사의 설 자리가 없어질까 봐 두렵기도 하다. 또 외부에 나의 수업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 많이. 예, 그런 그렇죠. 것들도 신경이 쓰이고 또 이제 자의적으로 편집할까봐 걱정도 되고 또 얼굴을 보기 어려운 아이들과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지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도 걱정된다고 하시고 예, 그래서 걱정이 태산인데요. 예,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그냥 교육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커리큘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생활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괜찮은지 아픈지 뭐 울고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그런 통로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엄청 재밌죠. 그래, 그런 그것만 얘기 기억날 듣고. 때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유대감을 쌓아가는 그런 것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교사님들이. 그래서 또 온라인 수업 중에 학생들 간에 혹시나 사이버 폭력이 일어날까 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적응이 되면 저는 좋은 점도 더 이제 발견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격차를 줄여주거든요. 온라인 수업이 어떤 그 아이들이 어쨌든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어떤 그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실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예요. 예,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이들한테 완전히 수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또 보잖아요. 맞아요. 같이. 예, 실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수업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만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 누가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 많이 긴장하게 되고 힘든 건 당연해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뭐랄까요,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아이들은 더 빨리 적응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생들이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이 조금 더 빨리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온라인 수업이라는 이 형식은 빨리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교육의 내용.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이 예전에는 참교육, 뭐 전인교육 이런 말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지금은 교육이 평가가 돼버렸어요. 뭐 수행평가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는 선행학습이 교육 현장을 굉장히 파괴하고 있잖아요. 네.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시켜버리면 오히려 학교에서 할 게 없어지는 정말 좀 뭐랄까요, 교육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선행학습이. 그런데 이제 학습을 좀 더 온라인으로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더욱 교육이란 무엇인가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육의 내용 자체,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화두를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안 올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빨리 온 것뿐이거든요. 원래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곧 올 거였어요. 원래부터 교실 없는 교육에 대해서 예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 10여 년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태블릿 PC로 교육을 받는 시대.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좀 공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학교 안 가고 태블릿 PC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그 공평함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교육을 하자고 해서 태블릿 PC를 막 나눠주고 보급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우리 자신에게 일단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을 할 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우리 학교에서 서로 도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교사들끼리도 그런 모임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들끼리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되고 네.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교사들끼리도, 그러니까 교사들의 재교육이 이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서로 의논하고 그런 모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모임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온라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오히려 활용해서 교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뭐 출석 체크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끼리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또 지금 이 고민이 있잖아요. 과연 코로나 시대의 그 화두 있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을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셈인데 4차 혁명을 비롯한 이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을 폐쇄하고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그런 궁극적인 해결책일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커리큘럼에 있는 것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하면 저도 온라인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도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되게 놀란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답변과 질문이 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는 분들만 하세요. 적극적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 중심으로 수업이 돌아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얼굴도 가릴 수 있고 하니까 이름도 그 별명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에 네. 접속을 해서 예, 접속을 해서 예. 줌 형태로 줌이나 예. 네이버 밴드나 이런 네네. 것으로 하면은 댓글을 남기는 게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나 평소에 질문 안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던 분들도 다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훨씬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의견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구나. 평소에는 얼굴을 보고 좀 더 말을 잘하시는 분,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다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평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장점이다. 제가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바뀌더라고요. 저도 같이 바뀌고 더 많이 토론하는 느낌이 들어요. 수업이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우리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오히려 독자들을 통해서 제가 더 좋은 의견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것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방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고민하는 이 고민을 아이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지구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또 멀티 팬데믹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 팬데믹이 이제 정말 여러 방면으로 올 거라고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고민을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단지 논술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야 될 이 문제고 우리가 풀어야 할 화두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고민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발사하듯이 그렇게 일방적인 교육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평등하고 소통적인 환경으로 인터랙티브한 그 상호 소통적인 환경으로 교육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네. 우리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했던 기존의 방식이 나쁘다. 뭐 지금 이 온라인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아니에요. 평가를 하는 게 그건 아니고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네.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비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교육의 방향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또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참 그런데 이 답답한 것도 많아요. 앞서 제가 답답하죠. 예. 말씀 좀 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하면은 굉장히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이 교육 환경이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더 벌어진다거나 또 이렇게 옆에서 누가 관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학생이 그냥 방치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단지 어떤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돌봐주고 살펴주시고 케어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이 많이 네. 사라지기 때문에 특히 급식 같은 거. 네. 예, 급식을 못하게 되면 정말 굶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형편없는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완전히 아이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사 먹는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영양의 불균형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뭐 국영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체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모든 방면에서 교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행정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게 소외지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디지털 교육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은 사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라인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터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개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예, 코로나 시대의 교육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 책들을 보면 뭐 코로나 교육 이런 식의 키워드를 치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책들을 보면 어떻게 온라인 교육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도 해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 책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해보기 전에 편안한 사람들한테 먼저 해보는 거예요. 네네. 줌을 이용해서 예. 줌이나 뭐 네이버 밴드나 여러 가지를 카톡도 돼요. 카톡도 온라인 강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강연을 더 재밌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제 친구들끼리 해보고 모의 실험 같은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저는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더 이제 소모임 중심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정말 대형 강의 중심이거나 아니면 딱 학생들의 그 명수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해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해보니까 좀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게 역시 좋더라고요. 예, 물론 오프라인도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어차피 1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내 이야기 해도 되겠구나 이런 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해보시고 네. 또 실제로 이제 그걸 또 책을 참고로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교사들의 교수법이라든가 교사들의 고충을 좀 담은 책들은 없나요?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도 좀 도움이 됐고요. 예.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는 이제는 원격 수업이 뭔가 이제 임시 방편이 아니라 뉴 노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 오프라인 교육을 그리워하고 이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올 것이 조금 더 빨리 온 것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교육, 교실을 뛰어넘는 교육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김연아 선수라든가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을 키운 학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 개인이 혼자 자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왜 뭐 뛰어난 한국인들을 보면 왜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개인의 발전을 스스로 이룬 것들이 대부분이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성을 기르는 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더욱 교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며칠 전 이틀 전인가요? 네. 그 한 신문에 그 만평 보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사들 집단 진료 거부, 의대생들도 국시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풍자한 건데 보건복지부의 학부모가 이제 그 학생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가서 얘 전교 1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권력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 이제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 집단행동 과정에서 이거 지나치게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국민들의 생각 좀 있어요. 이것도 결국 교육의 문제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거죠. 왜냐하면 의대나 법대나 이제 공부를 아주 많이 잘해야만 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학과들의 특징이 우리는 이만큼 공부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그리고 등록금도 더 비싸고 여러 가지 비용을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많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자격이 많은 있어라고 거예요. 생각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전교 1등을 했던 의사 또는 어떤 학교를 나온 의사는 더 양질의 어떤 의료를 그렇다고 해서 더 양질의 의료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환자들이 원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헌신적인 의사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걱정해 주는 의사예요. 그런데 정말 환자를 걱정한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진료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예, 너무나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적이고 환자를 많이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환자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소수파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말씀을 크게 못 하시는 이거는 한국 교육이 잘못됐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의사협회에서 예. 전교 1등하고 그다음에 네. 수술 잘하는 의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낮고 네. 그런 의사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질문 자체가 자신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거죠. 예. 엘리트주 교육에서 좀 탈피하고 좀 네. 보다 수평적이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뭔가 디지털 모델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은 교육의 소중함이지 네. 그런 특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이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